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 전환했습니다.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한 건 35주 만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단지 매수세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주택이 전국에 266만 가구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도 약 50만 가구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노후주택 문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김민재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수출 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에 더해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 조치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이나 부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에 강제징용 판단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치고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거세지며 한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일본이 강제징용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일본에 대한 상응 조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일본산 소재 부품에 대해 개별 수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첨단 재료 수출 품목의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초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뉘앙스가 있었던 만큼 관련 TF에서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국제법, 국내법상 조치 검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분야 자체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간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내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에 관련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삼아 나갈.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경안 심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는 유니클로와 세븐일레븐, 혼다, 소니 등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 전환했습니다. 매매 전세가가 동반 상승한 건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35주 만입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2%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습니다. 감정원은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단지 매수세로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4구는 상승폭이 확대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감정원은 다만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주택이 266만 가구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에 낡은 집들이 많았지만 서울과 경기도에도 약 50만 가구가 있었는데요. 사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노후주택,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일단 먼저 노후주택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앵커께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노후주택은 모두 266만 6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내놓은 건데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각 연립 등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을 모두 종합한 겁니다. 이 지역별로 따져보면 역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한 농촌 지역에 낡은 주택이 많았었는데요. 이 경북이 35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0만 가구, 경남이 29만 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도 낡은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각각 24만 가구, 23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 눈여겨볼 점은 이들 지역의 노후주택 증가 속도가 좀 빨랐다는 건데요. 지난 2014년보다 노후주택은 경기도가 4만 2천 가구가 늘었고 서울도 2만 6천 가구 늘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집도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무엇보다 일상도 좀 불편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상훈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 설계가 반영된 정축, 개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나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만 넘으면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해 단지를 부수고 또 다시 짓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 폐기물, 그리고 비용, 사회적 갈등 등이 결국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안전진단 등급이 낮게 나왔다며 축하 현수막을 거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데요. 이 거주보단 투자에 더 많은 가치를 매기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낡은 집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고쳐 쓰고 오래가는 집을 짓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규모 철거 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 쓸만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말고도 다세대, 단독 가구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평균
대부분 예를 들어서 6억대라고 하면은 신혼부부들이 뭐 대출 끼고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오래된 주택을 싸게 구매를 하거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주를 하려는 수요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네, 비용 면에서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관련 업계 말을 좀 종합해 봤는데 이 리모델링에 드는 공사비는 신축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또 공사 기간도 짧아서 이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이웃과 그런 불편한 마찰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노후주택 현황과 대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장 내용은 같은데 보험료는 30%가량 더 저렴한 무해지 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가 싼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무해지 보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85만 건이 팔렸는데 지난해 176만 건으로 뛰더니 올해는 1분기에만 100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침체 보험 시장에서 보기 드문 성장 그래프입니다. 무해지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부터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과 비교해 보장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30%가량 저렴한 것이 무해지 보험의 인기 비결입니다. 그러나 무해지 보험은 납입 도중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손해가 큰 겁니다. 이 때문에 가입할 때 낮은 보험료만 보지 말고 만기를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보험 중도 해지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국내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 2년 내 30%가량이 해지됩니다. 가입 10년 후에는 계약 유지율이 66%, 20년이 지나면 44%로 떨어집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상품 중 무해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미루어 보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상품 안내장에 일반 보험 상품과 해지 환급금 비교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ICT 기업 토드핀이 개발한 소리노트는 사진에 음성과 메모를 더해 동영상처럼 만드는 것으로 정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서울경제TV가 토드핀의 소리노트를 활용해 사내 업무는 물론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는 오늘 토드핀과 함께 센챗 납품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와 토드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경제TV 본사 메인 스튜디오에서 토드핀의 독자 기술 소리노트를 활용한 메신저 센챗의 납품식을 했습니다. 토드핀이 서울경제TV에 납품한 센챗은 토드핀의 독자 기술 소리노트를 활용한 메신저입니다. 사진에 음성과 메모를 더해 동영상처럼 만드는 것으로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보다 용량이 적고 확실하고 정확한 지시사항 전달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는 앞으로 센챗을 실시간 방송에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과 증권 등의 프로그램에 소리노트 기반의 메신저인 센챗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미주 한국일보 등 관계사들과 긴밀한 소통에도 센챗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내용 메신저로서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저희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회사라고 선택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센챗을 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와 자동차 보험 등 소리노트 기술의 전문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도 함께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과 관련해 닫혀있던 가능성이 열렸다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일 보도를 통해 이번 북미 회동을 미중 화해의 물꼬를 튼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의 만남에 비유하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핵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하든 않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원한다고 밝혀왔던 관계를 형성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북한의 경제와 외교적 자세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확고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닫혀있던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석준 의원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와 서민 경제의 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면서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수반격인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에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추천됐습니다. EU 지도부와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일 브뤼셀에서 임시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이달 중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장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의 뒤를 이어 오는 11월 1일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와 부인 맥켄지 간의 이혼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베이조스가 맥켄지의 위자료로 양도하는 아마존 주식 시가는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혼 사상 최대 액수로 지난 1999년 예술품 거래상인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이혼한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이 받은 2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이 종전 기록이었습니다. 작가인 맥킨지는 베이조스와 이혼으로 세계 4위의 여성 부호가 됐으며 앞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베이조스는 엄청난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1,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6조 원 상당의 재산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니 아이브 최고 디자인 책임자의 애플 퇴사를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이브가 팀 쿡의 리더십에 점점 좌절감이 커졌고 디자인 제조 공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브가 경영 중심의 팀 쿡 리더십에 실망했고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팀 쿡은 터무니없는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팀 쿡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 보도는 디자인팀과 애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결핍을 보여준다며 이 보도에서 묘사된 회사가 애플인지 알아채기 힘들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공식 탈퇴했고 지난 1일 고래잡이 거점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와 홋카이도 구시로에선 포경선이 출항했습니다. 같은 날 잡힌 고래 한 마리가 보트에서 트럭에 실려 도살하기 위해 공장으로 운반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때까지 몸에 박혀있는 작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고래의 무게는 5.6톤이고 길이는 8m 30cm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31년 만에 고래잡이를 재개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포경 국가인 호주는 일본이 조업을 재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이 조속히 국제포경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문화재부가 고대 이집트 제12왕조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2세의 피라미드를 관광객에게 전격 개방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4,000년 만에 처음 대중에게 문을 연 것으로 이번에 내부 통로와 고대 매장실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집트 문화재부는 돌과 파편으로 뒤덮여 있던 피라미드 내부의 매장실을 청소하는 데 약 1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세누스레트 2세 피라미드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중왕국 시대의 무덤도 함께 개방됐습니다. 중왕국 시대의 무덤에서는 완전하게 보존된 정교한 조각의 목재 가면과 장식품이 발굴됐습니다.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달이 태양을 모두 가리는 개기일식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개기일식은 현지 시간 2일 오후 4시 38분쯤 칠레 해안 도시인 라세레나에서 처음 관측된 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분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곳은 육지에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뿐이었는데요.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 과학자들이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경로마다 운집했습니다. 특히 20만 명이 거주하는 태평양 도시인 라세레나에는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는 길을 가다가 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는 충청도로 확대된 상태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역시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고, 여기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또한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공기질까지 탁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체온과 호흡기 관리 등 건강 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 많게는 20mm까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해안으로는 높은 구름만 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춘천과 서울, 대전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낮 동안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0도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낮에는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으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더 덥겠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